김창경 증인과 김형숙 증인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좀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 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했습니다. 두 분 나란히 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R&D 카르텔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10,000개가 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됐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R&D 카르텔은 타파됐을까?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지금도 R&D 카르텔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두 분께 좀 궁금한 것들을 질문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R&D 카르텔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김창경 증인 어떻습니까? 뚜렷한 R&D 카르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R&D 카르텔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중의적으로 들립니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옅은 형태의 R&D 카르텔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적되어 왔던 문제고,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일순간에 사라지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있다라고 답변하셨는 겁니다. 김영숙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R&D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 프로세스나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걸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때로는 사업을 따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걸 인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행정 네. 프로세스라는 것은 저희가 그 RFP에 공고 난 대로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관에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모르는 행정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모르는 행정 얘기입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기관의 행정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기관에 또 다른 영향력들이 그 결과에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인들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유상임 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비슷한 질문했던 거 장관님 기억하시죠?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그때는 우연일 거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그러시군요. PPT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 일단 대표적인 분들만 4분을 뽑았습니다. 네, 김창경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계시고요. 남기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 쥐영창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 4분 모두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창윤 차관님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등학교 동문이시네요. 그리고 류광준 혁신본부장님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현대고등학교 동문이시고, 이것도 다 우연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R&D 카르텔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분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 사회, 특히 과학기술계에 옅은 형태이든지 아니면 뚜렷한 형태이든지 R&D 카르텔은 남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숙 증인과 김창경 교수님은 언제 처음 알게 됐나요?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2016년도 6월 29일 한국연구재단 통합 출범 7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입니다. 2016년도니까 한 8년 전이군요. 두 분이 계시는군요. 이때 처음 만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경력 과정에 함께 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시고 이러셨습니까, 교수님? 김창경 교수님. 어떠세요? 같이 한양대에 계시고. 김영숙 교수님이 네. 사실 이제 그때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R&D를 하시다고 해서 네. 제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에 또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그때 또 그 코로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다 고립이 돼 있으니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김영숙 교수님이 그 관련 연구의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밀어주신 거죠. 네, 김영숙 밀어드린 교수님께서는 건 아니고요. 네, 밀어드린 건 김영숙 아니고 교수님은 김창균 교수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창원 교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 동영상이나 유튜브 특강 등을 통해 가지고 네. 디지털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강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삼성병원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주요 정신과 병원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하시고 네. 그리고 1세부만 해도 알겠습니다. 교수님들 네, 20명에 아니, 연구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300명입니다. 잘 알죠. 네, 저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김창균 해결하는 교수님 데요. 훌륭한 과학자이시고, 네, 그건 뭐 다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김창경 교수님, 혹시 김영수 교수님이 한양대 교수 임용되기 전에 송모 교수님을 만나서 김영숙 교수를 채용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네, 송모 교수. 아, 제가 이제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송모 교수가 저를 어디 강연장에서 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만나서 그런 얘기를 김영숙 교수를 추천하거나 이런 좋은 분이 있는데 뽑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그 교수님이 그때 아니 그런 그러니까요. 위치에 하신 있지 적 있으세요? 않으셨어요. 없으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한 적이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 청탁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 지금 증인 자격으로 나오셔서 두 분 다 위증을 하시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아시고 뭐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자, 그러기고요. 김영수 교수님께서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임용 면접 때 윗선에서 얘기가 다 됐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것도 없죠? 네. 그것도 뭐 증인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할 네,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증언을 하거나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면 정말 네. 처벌을 받을 수 그 있는 건데. 유튜브 관련해서 본인들은 허위 사실은 그게 제가 형법 허위 사- 고소한 네, 알겠습니다. 허위 판결입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뭐, 그 연장선에서 카르텔 얘기도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양대 학보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혹시 이 기사 두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아, 전혀 본 적 없으세요? 한대 신문이라고 하는 학보사가 있는데 학교에서 보신 적 없어요? 최근에 이게 10월 14일 신문입니다. 저는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네. 자, 김영숙 교수님. 이 기사 보신 적 없어요? 예, 지금 못 봤습니다. 네. 학내에서 다 지금 배포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도 읽고 있고 학내 뭐 커뮤니티단 이런 데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자, 공대 교수 채용 부정 논란이라고 하는 이 기사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문제 제기하거나 그러면 정정보도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이면이 아니라 원래는 일면에 톱으로 실렸습니다.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 보좌진이 긴급히 가서 한양대까지 가서 그 학보의 초고를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다 잘려 나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면 톱으로 잡혀 있던 10월 14일 한대신문 학보사의 기사가 지금 이면으로 이렇게 작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잘라냈을까 싶어서 잘려나간 기사들을 보니까 직접 채용 청탁을 2019년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면접 당시 김 교수가 학교 최고 책임자와 이야기가 다 됐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남겨 있어서 근데 이거 지금 잘려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저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혜민 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제는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과제로 본인들이 해야 할 과제는 용역으로 넘기고 본인들은 국가연구비로 밥 먹고 해외로 출장 다니면서 편하게 연구 스펙을 쌓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 관련 기사도 다 잘려 나갔습니다. 이건 누군가 윗선에서 이렇게 잘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한양대 내부의 에브리타임 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지금 한양대 학생들 사이에서 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두 분이 답답하시겠습니다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우리 과학기술계에 옅은 형태이든지 뚜렷한 형태이든지 R&D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분께서는 진실을 밝히셔야 될 것이고요. 굿모닝 충청 관계자 뭐 송모 교수도 허위 사실로 고소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진실을 밝히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셨다면 그 위증에 대한 또 처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